선생님 걱정해서 또 공부하면 안 하겠어요. 아, 나 수업할 거로 눌러버렸는데? 해야 돼. 아, 네. 오늘 딴소리 끝났어요. 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모평균의 추정을 할 거야. 지난 시간에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평균의 추정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우리 학교 200명 학생들, 2학년 학생들 200명의 그 평균 키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거 추정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173.4 이렇게 딱 찍는 게 아니야. 어떤 한 값을 이렇게 콕 찍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평균이 요 범위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범위로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범위도 범위 나름이야. 선생님이 지난번에 저기 옆에 학교 가가지고 헛소리 삑삑하다 올 수 있는 얘기 해줬지? 안 해줬어? 선생님이 그 얘기 안 해줬어? 100% 맞는 이야기 해줬지? 선생님 뭐라 했어?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는 1m 이상 0cm 이상 1m도 아니야 0cm 이상 300cm 이하 이렇게 해버리면 반드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쓰잘데기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적당히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잘의 의미가 어떤 거냐,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가 0이겠죠.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의 내가 이제 말하는 어떤 구간 안에 실제로 모평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는 173.2에서 173.7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 그치? 그런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에 선생님이 한 100번쯤 얘기했을 때 95번은 정말로 평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것 말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이게 전체의 95%가 될까를 고민을 하겠다는 거야. 야, 근데 봐봐. 전체의 95%잖아. 근데 실제로 저기는 넓이가 원래 얼마야? 다 합치면? 1이야. 그럼 95%에 해당하는 넓이는 얼마야? 6.95. 맞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가 지금 0.95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계산할 때는 반절로 계산하지, 그치? 네.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가면은 요만큼이 나올 거야. 자, 네. 0.95의 반절 얼마예요? 40. 0.47로 0.47로 두 번 하면 0.95가 돼. 그래서 0.475가 나오게 하는 그런 Z값을 151쪽 가서 찾아보래. 찾아봐. 얼마나? 이거 정말 쌤이 신기하다. 왜 그래 했던 것 같은데. 0.475를 찾아봐. 그 판을 먼저 보는 거야. 넓은 곳을. 그랬더니 얼마가 찍혀? Z값에? 네, 1.96이 찍혀요. 못 찾은 친구는 1.96 가서 점수 그 값을 찾아봐.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얘들아. 우리는 어떤 확률이야. 이건 표준정규분포 곡선이니까 Z값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1.96에서부터 마이너스 1.96까지 계산한 이 확률이 전체 확률 1에서 딱 잘라가지고 95%.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0.95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이거는 결론적인 얘기야. 0.95가 나오게 된 결론인데, 자,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뭐 할 거냐면, 그러면 모평균, N값은 어떤 정도에 들어있으면 될까를 지금 우리가 계산을 거꾸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화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 마이너스 1.96이 있고 여기 가운데가 Z가 있는데 얘들아, Z는 어떻게 만든 거였어? 표준화 어떻게 한 거였어? 이거 빼요 앞에서. 네, 맞아요. 빼요. 자, 근데 이거 빼는 거 그거 얘기할 때도 잘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서 빼는 거야? S. 바에서 빼는 거야. S바. X바에서 표본 평균에서 평균 뺀 얘기. 그러면 이 밑에는 뭐 들어갔어야 돼? 루트. 루트. 알파. 엄마야. n분의 위에는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인데 그게 알파가 아니라. 진짜 부끄럽게 이럴 거야, 선생님. 시그마하고 알파 차이를 잘 몰라요. 미쳤냐? 아이고 머리야. 선생님 한 10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선생님 갑자기 열이 확 받는다, 야. 창문 좀 열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목평균 M값만 남기고 식을 싹 정리를 해주고 싶어. 이해가? 자 그러면 하러 갑시다. 얘는 일단 누구부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저 부모부터 없애야 돼. 네 좋아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 x바 마이너스 n, 여기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누구를 또 없애요? 에스파. 여기 x바. x바 아니고 x바. 그래서 얘가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x바를 없앨 수 있어요? 단어요. 아 빼요. 빼요. 그래서 앞에서 마이너스 x바의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바의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로 올게요. 마이너스만 해결하면 되겠지, 그치? 네. 양쪽에다 마이너스 쫙 곱하면 이렇게 순서도 바뀌어, 그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m값이 있고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식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목평균이 들어와 있을 그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x바의 값이 막 바뀌면서 어떤 구간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구간 중에서 100번을 만약에 내가 계산하면 그 중에 95번은 실제 목평균이 포함되어 있는 유효한 범위를 찾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95%짜리 목평균의 추정입니다. 95%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할 때 95%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있다 그랬지? 99%. 99%도 있다 그랬어. 그럼 99%는 어디가 바뀌면 될까? 숫자 1.96이요. 네, 1.96이 자 우리 여기가 이제 바뀌는 거야. 여기가 지금 99%로 가고 싶은 건데 이게 99%로 가려면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반쪽? 아니. 0. 다시 1, 19니까 298. 5. 이렇게 하면 딱 2배 하면은 99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그 Z값 나와 있는 151쪽 표를 보시면 0.495가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495, 1이 있어요, 1. 이제 가장 근사값을 찾은 거지, 그치? 491. 걔가 찾았어요. 얼마예요? 25.8이요. 2.58. 아 2.58이요. 2.58. 그러니까 어디가 바뀌는 거야? 여기 K값이 2.58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2.58로 바뀌면서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여기가 2.58만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신뢰도가 95%랑 99%가 있으니까 1.96하고 2.58은 좀 익숙하게 숫자를 알아두셔야 되고 교과서상으로도 그냥 외우게 하는 것 같아요. 공식으로 아예 그냥 딱 제시를 하니까 또 외우는데 그럼 세상에 딱 2개만 있냐? 그건 아니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68%짜리 만들고 싶어. 그러면 68%에 맞춰서 만들면 돼. 그러면 여기 넓이가 68%여야 되니까 0.68이겠지. 그럼 요거 한쪽은 얼마가 되겠어? 0.34. 그런 거에 맞춰서 여기에 있는 값이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미지수 K라고 놓고 문제를 풀 때도 있게 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목평균의 추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하고 나면 맨날 증명을 해서 문제 푸는 건 아니고 우리 교과서 보시면 근데 요거를 막 대입을 해가지고 적당하게 문제 푸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대입. 네, 말을. 신뢰도가 100%인 구간이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50. 네. 어떻게 되겠어? 0.50짜리를 찾으면 돼요. 0.5짜리 빨리 찾아보는 아 뭐야. 무한대 0.5짜리인데 이렇게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0.4997이 야 0.4999를 찾아야지. 3.39가 땡인데 그러면은 33.3. 4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 찐 100%가 나올까? 아니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거기 열린 결과로 끝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그랬잖아. 선생님이 신뢰도 100%짜리만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길이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진짜 만에 하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한 구간이 100%짜리인 거야.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까 키 같은 경우는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키가 300cm 이상인 사람은 선생님이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므로 NBA 그렇게 말을 한 건데 NBA 있어? 없어요. 그래? 없어. 야 3m는 쉽지 않지 않을까?
사람이 집에 못 살아. 전봇대 말도 안 돼요. 전봇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건 아까 키였으니까 그렇게 오버해서 그걸 잡은 거고 이제 그렇게 오버해서 잡기 어려운 것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아까 봐서 알겠지만 3점 얼마 뭐 K값이 나오게 되지, 그치? 그러면 굉장히 긴 실내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로 오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막 나와요. 한번 봅시다. 보시면 아까 선생님 얘기한 그 식 전개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어. 95% 신뢰 구간이라는 건 어떤 거야? x 바값 따라서 박의 값에 따라서 이 범위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잘 들어온 것도 있고 이렇게 얘 범위 바깥에 모평균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5개, 나머지는 95개 이런 비율일 때 우리가 95%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공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외워야 돼. 알겠지? 반드시 잘 외우셔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1.96이나 2.58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외워주시고 문제 1번을 풀면 아 여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느낌이 막 옵니다. 되게 간단해요.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돼. 자, 한번 볼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이 n분이고 모표준 편차가 1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 x 확률 변수. 이거 뭐겠어요? 우리 그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루 운동 시간 얘가 지금 x가 되는 거야. 모집단의 상황. 그럼 얘는 뭘 따라?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 M. 왜냐면 여기서 M 쓰라고 했으니까 쓴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뭐 써야 돼? 10의 제곱. 그렇지. 모표준 편차가 이거니까 이걸 따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재는 게 아니라 남학생 중에서 25명 이미 추출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N은 25. N은 25 이렇게 딱 쓰라는 거지, 그렇지? 표본의 개수 25 그렇게 했을 때 평균이 42분이야. 얘들아 이거 표기를 해줘야 돼. 표현을 해줘야 돼. 평균이 42분이야. 그럼 M값을 지우고 42로 써? 아니요. 아니래. 그럼 뭐 써야 되는데? 뭐가 40이야? S바. 어떻게 쟤못 맞출 땐 되게 못 맞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땐 잘 맞출걸? 신기하네. X바가 40이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라고 했어?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 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평균 이렇게 하고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만약에 내가 공식을 아직 못 외웠으면 의도적으로 공식 쓰는 거부터 하세요. X바 그 다음 마이너스 1.96. 96 분의 루트 M분의 10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선생님 지금 공식 쓰고 있었어.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M X바가 얼마였어? 42. 42 마이너스 1.96에 요 루트 N이 얼마니? 25. 그러면은 5분의 시그마 10 2네 2 그래서 2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은 42에다가 1.96 곱하기 아까 이 똑같아. 맞아. 그거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 약간 대칭돼가지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이러잖아. 금방 보여요.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서는 계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하고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구하면 이것이 바로 95%짜리 신뢰도 95%로 추정한 이제 그 평균, 모평균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계산 안 해요. 늘 나가세요. 자, 문제 1번. 똑같아.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 그러니까 얘도 뭐 아까처럼 선생님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건 정말 있는 대로. 자, 모평균이 M. 이렇게 M으로 쓰래. 자,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0.2. 자, 얘는 뭐라고 표시하면 돼? 뭐가 0.2라는 거야? 표준 편차가 0.2래. 모표준 편차가. 네. 그럼 그거 기호가 뭔데? 시그마. 시그마가 0.2.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두루마리 휴지 중에서 36개 이미 추출해서 그 길이. N은 36. 근데 그때 평균이 100.7이래. 그러면 이것도 지우고 100.7이야? M은 100.7이야? 그렇지. 우리 X바가 지금 100.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모평균의 추정. 자, 근데 얘는 몇 퍼짜리야? 99. 99%짜리야. 그러면은 뭘로 시작해야 돼? 2.58. 네. X바 마이너스 100.7.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58.
1.58에서 여기 좁혀서 미안. 곱하기 6분의 왜? 6분의 루트 36이니까 6분의 10분의 2 대단한데 0.2 이렇게. 계산 불가. 플러스 2.58 곱하기 6분의 0.2. 야 6분의 0.2 어떻게 하면 좋니? 계산 불가. 계산 불가야? 아니지 해야지. 이거 뒤로 하나 밀고 싶어. 그러면 60분의 2 오 그럼 60분의 2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30분의 1 그럼 얘를 30으로 나눈 거잖아. 나눠줘요. 33으로 나누고 0 그러면 아직도 25밖에 안 돼. 0 그럼 250 아니 250, 이거 어디까지 이거까지 내려오는 건가? 그럼 어떻게 돼? 3 8에 240 이상하게 써놨다 야나 어떻게 이렇게 써놨냐 요상하게 써놨다. 아 0.086. 그러면 여기가 1, 8 그리고 하나 더 내려 그러면 6 6 야 선생님 이거 계산해준 유일한 반이다. 다른 반 아무데도 이거 계산 안 해줬어. 알았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거야. 뺄 때 조심해야 되지 그치? 잘 받아 내려와야 돼. 그래서 얘도 계산하시면 돼요. 선생님 안 해요.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얘들아 아까 이제 우리가 어휴 잠깐 또 책을 잠깐 내리고 깜깜한 화면으로 만듭시다.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이게 모평균에 추정하는 모평균의 그 어떤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저거 보고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아? 네. 이상해요. 아 진짜 어떤 점이? 루트가 있는 게 이상해요. 아 그건 안 이상해. 계산이 힘들게 하는데. 좀 이상해야 돼. 시그마? 잘 찍었어요. 네 그게 정답인데 왜 시그마가 이상해야 될까? 지금 봐봐. 우리 모평균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거를 추측해보느라 추정해보느라 이 식을 쓰는 거잖아. 그치? 네. 근데 X반은 표본 평균이니까 내가 뽑아서 측정한 거니까 알 수 있는 게 맞아. 근데 봐봐. 얘 뭐야? 시그마가 뭐야? M 시그마. 저 자꾸 왜 M을 그래가지고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 표준편차. 표준 편차. 근데 모표준 편차잖아. 네. 근데 봐봐. 모평균을 못 구했는데 모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게 사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좀 이상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모평균을 모르면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게 원래는 보통의 일이야. 그치? 근데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모평균 모르지? 자, 이 식 써? 근데 그 시간에 모표준 편차가 막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 불편함을 느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칠판을 어디를 갖고 와야 되나? 교과서에 보시면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 시그마를 쓰는데 지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도 또 마법의 그것이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네. 하더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원래 이제 표본 표준 편차, 그러니까 X바의 표준 편차, 걔가 S였거든? 걔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냥 갖다 써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갖다 써도 된다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위에 지금 시그마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저기 대신 뭘 써도 된다는 거야? S를 써도 된다는 거야.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좁은 칠판인데 여기다가 최대한 많은 것을 눌러 담기 위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눌러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놨는데 좀 아래쪽이라서 알아서 잘 보셔야 돼요. 오 좋아. 여기 보시면 모평균을 추정해가지고 요식 들어있지, 그치?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이상 이하 이렇게 해놨구나, 그치? 여기 보시면 지금 1.96은 누구 거야? 95% 거. 그럼 이게 99%가 되려면 숫자가 뭘로 바뀌었어? 2.58.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우리가 시그마를 모를 때가 많다.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면 된다. 시그마 대신 뭐 써도 된다. S 써도 된다라는 거를 여기 식에다가 열심히 눌러 담아가지고 한 번에 다 써는 거지, 그치? 우리는 그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정말 또 문제를 풀러갑니다. 그래서 그 예제 2번이가
갑시다. 1번. 문제 2번. 요거 예제예요. 아까랑 달라. 그래서 봐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회사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64대를 이미 추출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 조사했더니 평균 8, 표준 편차 1. 자, 봐. 여기 이제 정리해야 돼. 일단 64대를 이미 추출이야. 야, 뭐가 64란 얘기야? N이 N 값이 64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평균이 8시간이지, 그치? 네. 이거는 어떤 평균을 말하는 거야? N M이 8이란 얘기야? 아니요. 그럼 진짜 웃기는 거야. 목평균 알고 있으면서 그걸 추정을 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에스파. 네, X바. 걔가 8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시간이라고 돼 있지, 그치? 네. 이거 누가 1이란 얘기야? 시그마. 시그마가 아니죠. 아 S가 1. 네, S가 1입니다. 선생님, 결국에는 시그마 자리에 넣어서 풀 거잖아요. 네, 네. 맞긴 맞는데 문제상 해석은 아직 시그마라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S라고 쓰는 게 더 맞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요 N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 자리에다가 S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자,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에서 모평균에 몇 %로 추정해라? 95%. 95%. 자, 그럼 여기 시작을 뭘로 해야 돼? 에스파. 그게 누군데? 8. 8.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마이너스. 1.96. 아따, 잘한다. 8분의 1. 네, 8분의, 요거 루트 64. 8분의 1. 1. 이렇게. 여기는 8. 더해요. 플러스. 맞아. 똑같은 거, 요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S인지, 뭐 시그마인지, 뭐 그냥 대충 뭐 이게 X 반지 그냥 뭐 평균이라니까 뭐 그냥 늘 자리가 거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도 문제가 풀리긴 해요. 웬만하면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나와. 그치만 정확하진 않은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연비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연비 왜 따지기? 연비 엄청 중요한 건데. 길바닥에다가 기름을 버리면서 다닐 순 없잖아. 선생님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 이왕이면 알뜰하게. 밖에 비 와? 쳤어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밖에 날씨나 쳐다보고. 자, 이거 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정리만 잘해주면 그냥 끝나. 자, 볼게. 그래. 연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동차 100대를 이미 추출. 뭐가 100이란 얘기야? N. N이 100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평균이 15.6. 이거 뭐가 15.6이야? 에스파가 X바. 선생님이 아직까지 계속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에스파가 네. 에스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4.5. 뭐가 4.5? S. 시그마. S가 4.5. 이거 시그마 4.5 아니다. S가 4.5. 물론 결론적으로는 같은 값을 갖는다고 봐서 같이 넣고 그냥 쓰지만 실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99% 추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M. 맞아. 처음에 시작이 뭐야? 15.6. 그 다음에 100이 2.58인가? 더하기 10분의 3분의 44.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15.6에 플러스 2.58.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른다. 어째?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집에 계산할 수 있지. 아니. 계산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연습을 하세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하세요. 얘 얼마예요? 45요. 0.45. 0.45요. 하나 더 0.45로 곱하는 거야. 이 정도 계산도 하셔야 됩니다. 네, 대박이에요. 이 정도 계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2번을 풀었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는데 요거 얘기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느 거냐면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뢰 구간이라는 걸 체크를 한 거야. 그래서 M값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신뢰 구간을 한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걸 알고 싶다고 했어.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 알고 싶냐? 받침을 틀렸어. 신뢰도?
이걸 알고 싶다 그랬어. 신뢰 구간의 길이.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 봐봐 3 이상 5 이하가 있어. 네. 그럼 얘는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2요. 어떻게 알았어? 3, 2, 4, 5, 2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뒤에서 앞 빼요. 그래서 저 그치 큰 거에서 더 했다고? 뒤에서 앞 빼요. 뒤에서 앞을 빼야 돼요. 그 정수의 개수 아니고요. 갑자기 헷갈리 또 거기까지 갔어. 5에서 3 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라고 하면 빼는 거예요. 뒤에 거에서. 여기에서 얘를 빼는 겨. 자, 여기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96이 두 번이 네, 생겨요. 1.96. 앞에 거 x반은 일단 사라지고 네. 1.96이 두 개가 되면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붙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 얘기할 때는 x바가 얼마인지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치? 네.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 그 다음에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이건 95%짜리잖아. 네. 99%짜리는 어떻게 돼? 2.58로. 그렇지. 여기가 2.58. 그다음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희한한 퍼센트야. 그럼 그때 그냥 K라고 놓고 풀 수도 있다든지, 그치? 네. 그럼 요 자리가 K. 그렇게 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내 구간 길이고 이제 가끔 계산하다 보면 이게 빼는 게 아니라 덧셈이 필요할 때도 있어. 이거 만약에 더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어떤 특징이 또 생겨요? X 바만 두 개 딱 남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뭔가 네. 계산이 이쪽 저쪽으로 간단해져 보이는 그런 애다라는 거 알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저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교과서 내렸던 거 다시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에는 그냥 설명이야.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 프로를 따른 어느 모집단에서 추출해가지고 모평균 M을 추정했는데 모평균 M의 신뢰도는 비밀이야.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 밑에서 참 거짓을 판별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B-A야. 이게 누구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야. 야,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실내 구간. 의길이.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거야. 그럼 내가 아까 이 공식으로 쓴 걸로 하면 어떻게 돼? x방은 없어졌어, 그치? 그리고 2 곱하기 1.96. 1.96 아니면 2.58 아니면 그렇지, k. 근데 여기는 알파 모르는 거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까지 쓰면 진짜 이거 고급 문제 푼 거야, 지금. 자, 이렇게 해놓고 가나 다 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1점. 이게 똑같다는 얘기야. 그만 빠시락거려. 신뢰도를 높게 해. 그럼 지금 뭐가 바뀐 거야? 신뢰도가 높다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줘? 시그마. 너 왜 아까부터 아무거나 찍어? N, K. 왜 그러는 거야? 자, 여기 겹쳐가지고 안 보이겠다. 이 조금만 이만큼 할게요. 자, 어떤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러니까 신뢰도는 이 값이 바뀌는 거였지, 그치? 네. 그치? 근데 지금 벌써 느낌이 와. 얘가 95%짜리고 얘가 99%짜리야. 퍼센트가 높아지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돼? 더 커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더 많은 땅덩어리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봐봐. 얘는 일정해. 그리고 얘도 지금 일정한 거야. 네. 그러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지? 네.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돼? 커져요. 길어져요.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 선생님 100%짜리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3점 얼마의 K자리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치?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0cm 이상 300cm 이하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신뢰도가 일정. K가 똑같다는 얘기야.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뭐야? N은 여기를 크게 해. 이거 숫자가 커졌어. 그럼 어떻게 돼? 작아져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적으로는 작아져. 그러니까 얘는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신뢰도는 똑같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을 되게 겁나 많이 뽑으면 조금 더 정밀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K값 일정하다는 얘기야.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N이 아니고 어떤 N? 2. 여기 안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2분의 1배만큼 늘어나나?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늘어나? 루트 오, 2분의 이만큼 늘어나겠지. 되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다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지막 단원의 마지막 중단원까지 끝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중단원과 대단원 숙제가 나갈 거고요. 우리 오늘은 이제 못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루에 오늘의 한 페이지 있지? 그거 앞에서부터 문제 안 푼 걸 쭉 풀어서 와야 돼. 그래서 선생님, 반드시 잘 챙겨 오셔야 돼요. 알겠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이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